세계적으로는 지금 확산 추세가 크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50개 주를 모두 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이 정말 세계 최강의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흑인이 가장 또 많이 숨지는 그런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이 정말 이번 코로나로 제대로 아주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국 상황 먼저 한번 보시죠. We won't be sitting there next to each other, which we'd like to be, and soon we'll be again. But right now we're keeping separation. We're getting rid of the plague. It's a plague on our country like nobody's ever seen. But we're winning the battle. We're winning the war. 백승 교수님, 미국 상황이 좀채로 진정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확진자, 사망자, 입원자 모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증가폭은 상당히 평행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 안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당히 사망자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미국 당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5월부터는 경제 활성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것은 거의 무리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 저 잠깐 그림을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에게 코로나19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트럼프 왜 저런 인식을 고치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영국이나 스웨덴에서 지금 한번 다 해서 실패한 정책은 분명하거든요. 일본도 실패하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저 안소니 파우치 소장님이 하신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가 다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그래도 이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우리는 방역을 하는 것뿐이지 이 부분은 절대로 이 대통령의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뉴욕의 경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치안이 문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찰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공무원들이라든지 방역 당국이 감염이 많이 되어 있고 자가격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치안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 10%의 경찰들이 지금 자가격리나 입원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진단은 받았어도 입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려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만 정상화가 되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이런 환자들이 줄어들므로 해갖고 병상은 어느 정도 좀 여유는 생기는 이런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흑인인데요. 미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저렇게 아주 거칠게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특히 이번에 좀 사망자가 많은 이유, 아무래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그런 게 크겠죠. 우선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피해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되었던 일이거든요. 미국의 대도시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흑인들이 굉장히 빈민이고 마약 중독자들 많고 뭐 여러 가지 의료 접근성이 어렵고 하는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 아주 하층은 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약간 위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보험이 제대로 커버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증세가 아무리 심각해져도 병원에 가서 내 인생이 파산날 수 있을 만큼 많은 치료비가 청구서가 오면 곤란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흑인 계층이 훨씬 더 인구 비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망자,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지금 뭐 생필품 사재기는 물론이고 가장 많이 팔린 게 총기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일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의료체계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와중에 아베 총리가 집에서 쉬는 영상을 올렸는데 적절한 영상이냐 하는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면은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반려견이 얼굴을 핥는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 마시고 책 보고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도 나란히 올렸어요. 노래 내용 들어보니까 뭐 곧 나을 거야, 뭐 곧 좋아질 거야 이런 건데 과연 이게 확진자 8,000명 넘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있습니까? 一緒にうちで踊ろう一人踊ろう変わらぬことを弾ませろよ生きて踊ろう僕らそれぞれの場所で重なり合うようちで歌おう悲しみの向こうすべての歌で手をつなごう生きてまた会おう僕らそれぞれの場所で重なり合えそうだ 정기현 평론가, 저 일본 가수라고 그러는데 저 영상을 아베 총리 측에서 같이 이렇게 합성을 해서 같이 해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강 예. 일본 최고 지도자가 지금 이제 자국이 겪고 있는 그 국난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지도자의 맨 얼굴입니다. 저분은 코로나와 관련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본 국민들이 어떤 절망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런 행동, 저런 모습을 그것도 본인 스스로 SNS에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또 저 부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또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과연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을 따라야 하고 일본의 좋은 점을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경제력 또는 군사력 또는 외교적 힘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정말 선진국이라는 것은 외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용, 지도자의 자기 역량, 그다음에 이런 대규모 재앙에 대한 대응 능력, 그다음에 그 국가의 의료 체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숫자로만 나오는 그런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런 구분은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이제 고정관념을 깨고 쳐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성철 소장, 네. 정치인들이 저런 거 올릴 때는 다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생각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아베는 무슨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올렸을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고 지내는 게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상당히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본인은 개랑같이 이렇게 놀고 있고 가만히 앉아 있고 지금 일본이요. 확진자가 7,255명이고요. 사망자가 102명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8,000명 넘었어요. 아마 그게 그렇습니까? 그전 자료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저러한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분노의 감정을 더 높이게 할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싱가포르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사실 아주 방역 모범 국가로 꼽혔습니다. 초반에 확진자가 166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개학이 문제였습니다. 이 섣불리 개학을 했다가 이 그냥 학교에서 감염이 확 일어난 겁니다.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다시 휴교를 결정했는데 백순 교수님, 싱가포르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이게 섣불리 지금 개학을 했다가 지금 방역이 안 되는 상황, 즉 지역사회 감염이 퍼진 상황이 되거든요. 조용한 전파라는 게 전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은 그 개학이라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좀 실패한 케이스고 우리도 이 부분을 배워서 예. 어떻게 하면 개학을 할 수 있는가. 언젠가 개학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잘 알려주는 이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요. 계약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숫자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는 대만을 보면 얼마나 엄격하게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과연 그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보도를 볼 때마다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는 아직 그만큼은 못할 것 같은데 대만은 여러 가지로 특색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방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 마스크 문제도 그렇고 아주 잘 해결을 했거든요. 예. 그 대만의 모델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입니다.